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계속해서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야권은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있어 검찰 수사 후에도 정치권이 한동안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이 일에만 매달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모든 현안을 세월에 묶어놓는 바람에 거의 한 해를 허비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제 할 일을 하면서 논의해 나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문건을 정보지라고 규정했고 관련자들의 진술 또한 서로 엇갈리면서 진실의 문에 다가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문건 내용 진위나 유출 경로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부재와 비밀주의 인사가 빚은 참사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한 것만이 사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조금 전에 저희가 검찰 기자 통해서 네. 그 경찰관 2명이 체포되고 한화그룹 직원을 압수수색하고 했는데 문건 유출에 대한 좀 단서가 잡혀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보통 정보지들의 유통 경로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경찰 정보팀, 그다음에 또 각 기업의 정보팀들이 있습니다.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팀들이 있고 또 이제 뭐 기자들도 있고 이런 어떤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교환을 합니다. 서로 교환도 하고 또 서로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정보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아마 이번 이제 그 문건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그 물론 그 경찰 쪽 문건 그것도 시작해서 또 기업 쪽 또 문건 뭐 이런 서로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길이 일단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업체 대관 업무 담당하는 직원을 일단 소환을 했고 또 이 경찰 정보 담당 경찰들을 2명을 또 소환했고 뭐 그런 어느 정도의 이제 조금 가시적인 그 유통의 흐름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략 생각을 하면 그 정보 분실에 보관해 놨던 문건을 경찰관들이 아마 유출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체포한 거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한화그룹 그 직원을 통해서 그럼 또 밖으로 뭐 교환을 했겠죠. 아무래도 정보라는 게 뭐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일단 뭐 정보를 주면 그쪽에 정보도 얻기도 하고 또 기업체 정보 담당 그 이 직원들 보면 항상 그런데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직원도 이런 정보를 받거나 또 어떤 유통에 관여했거나 뭐 그런 혐의들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그룹 사이 그러니까 직원 사이에 교환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언론과 이렇게 뭐 그렇죠. 그런 것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가끔 그 대기업 정보팀 직원들 가끔 만나시죠? 네, 뭐 가끔 많은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들이 기사를 쓰고 못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 형식을 통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정보지를 좀 계속 이제 받아보는데 제가 했던 보고에 그대로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정보지 그대로 난 경우들을 제가 종종 경험을 합니다. 저도 뭐 일선 취재부서 있을 때 정보 보고를 많이 썼었습니다만 사실은 기자들이 쓴 정보 보고 중에도 확인이 안 된 것, 그렇죠. 뭐 그냥 들은 것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확인이 된 것은 물론 기사 쓰지만 확인이 되지 않고 일단 정보 차원에서 일단 뭐 단서가 된다든지 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위에 부장한테나 국장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걸 형식을 통해서 이제 정보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퍼즐이 이렇게 맞춰져 있다가 어떤 거는 맞는 퍼즐이 되고 그렇죠. 어떤 건 또 아닌 건 탈락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국무위원들은 사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일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원칙적이고 좀 부정적으로 강경한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유진용 전 장관의 그 뭐 인사 언급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이겠죠. 그건 원론적으로 뭐 당연한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뭐 그 조홍천 전 비서관도 그렇고 유진용 전 장관도 그렇고 자신들이 재직할 때 있었던 그런 일들을 지금 현 정권 내에서 자신이 뭐 정권이 끝난 후에 회고록을 쓰는 것도 아니고. 진짜 거기에 대해서 뭐 청와대와 뭐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 보이는 건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직 장관 정도 됐으면 뭐 그런 걸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침묵을 지켰으면 침묵을 지키는 게 곧 뭐 어떤 반증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따지면. 그런데 그거 나서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어떤 뭐 좀 반면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 미국의 국방장관, 헤이글 국방장관, 예. 현직이죠, 아직은. 네. 아직 사임을 발표했지만 네. 그만두고 나간다고 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하고 바이든 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고 포옹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연출하는 걸 보고 참 부럽더라고요. 그 두 사람 지금 굉장히 갈등이 있거든요. IS 정책을 둘러싸고. 예, 예. 그런데 결국 본인들이 그 사임하면서 멋있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보냈어요. 유 장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러시아 출장 중에 뭐 그만두라고 들었다면서 얘기를. 예, 예. 그리고 이제 후임 정성근 전 장관이 후임자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못하고 그만뒀는데 그리고 후임자 정해지도 않았는데 그만두라고 면직 처분까지 내리면서 그걸 예. 공개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건 공개 일부러 망신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마음속에 뭔가 좀 앙금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보내는 모양새도 굉장히 중요하고 명예롭게 내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돌아볼 부분이 있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거꾸로 보면 헤이글 장관도 할 말 많겠지만 참고 침묵하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네. 뭐 쓰더라도. 예. 자, 그런 면에서 양쪽 다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제일 아마 국민들이 지금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도대체 그 정윤회 문건의 최초 발설자가 누구냐. 네. 지금 김춘식 행정관이라고 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뭐 오늘 세계일보는 안봉근 비서관한테 일부를 들었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요. 두 분은 지금까지 나온 진술의 정황들 볼 때 대략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의원님? 자, 이제 이 발설자, 뭐 전달자, 그다음 최종 그 작성자 이렇게 따져보면 이분들이 전부 다 지역과 학교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출신 지역이거나 예. 같은 대학교거나. 그것도 참 비극적인 일이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예. 어떤 조직의 인사를 할 때 특히 권력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 지역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으면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 뭐 형님하고 바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어떤 공적 관계보다는 사적 관계가 우선하게 버린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특히 예. 그래서 권력을 다루는 곳에는 이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도 보면 대부분 같은 지역 출신 또 같은 학교 이분들이 끼리끼리 모이면서 그 정보가 전달되어 가는 과정 봅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김춘식 행정관이 이제 박동열 전 대중국세청장을 만났고 또 거기에 이제 박관천 경정이 박동열 씨를 만나서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보면 대부분 지역과 학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처음에 조금의 정보가 또 부풀려질 수도 있고 최종 전달자에 가서는 처음에 1이었는데 100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또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은 그 자기 정보가 확신한 정보라는 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들었다라는 걸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걸 또 들은 사람은 또 그거를 몇 배로 더 부풀리는 과정이 거치겠죠. 그래서 지금 과정을 보면 아무래도 조금의 단서가 좀 부풀려지고 어떤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건 지금 저 표에서 보면 김준식 행정관하고 박동열 전 총장이 뭐 몇 번 만나서 식사를 한 것은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지난해 11월 달에 만났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뭔가 얘기를 들었을 테고 네. 그것이 그 문건 내용 그대로인지 아니면 뭐 그와 비슷한 얘기를 조금 들은 건지 아니면 전혀 안 들었는데 다른 데서 듣고 좀 신빙성을 과장하기 위해서 내가 저 김춘식도 만났고 뭐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인지 그건 지금 명확하지가 않고요. 지금 이제 박동열 그 전 지방국세청장 같은 경우도 이분이 예. 그 국세청에서도 굉장히 정보를 다뤘던 분입니다. 국세청 내에도 굉장히 국세청도 사실은 정보가 많은 데거든요. 예. 개인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특히 이분이 국세청 근무할 당시에 조세정보국장이라든지 아주 국세청 내에서도 정보를 다룬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히 지금 뭐 서로 뭐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이 각각의 분들이 보면 다들 정보를 다루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흘러갔을까라는 데 대한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문건 자체를 보면서 문건 자체에 나온 내용 중에 뭐 신빙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은 만약에 그런 모임이 있었다면 그렇게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그 청담동에 있는 중국 식당에서 만날 수 있을까 예. 하는 그 부분 좀 의구심을 가졌어요. 더더구나 10명을 한꺼번에 소집을 해서 만난다? 그건 만약에 본인들이 정말 그런 회동을 가지려면 비밀스럽게 만날 것이고 예. 뭐 두세 명 이렇게 만날 것인데 그렇게 눈에 금방 띄게 10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서 중국 식당에 만난다는 부분 좀 상식이 아니다 싶었고요. 두 번째는 그 십상시란 표현을 보고서도 저거는 본인들이 그 어떤
직접 정보가 아니고 네. 그냥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데 예. 표현 자체가 그러면서 그것 자체는 별로 그 진실성이 좀 결여되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뭐 검찰 조사를 하겠죠. 네,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검찰이 그걸 진실이 아니다 그런 회동이 없었다 발표하더라도 분명히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 심각성이 다른 데서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 10명이 다 만나는 게 아니고 2-3명씩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냐. 휴대폰 그 위치 추적했다. 다 대포폰 쓰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다 이게 나올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지금 현재 진실게임 양상이라는 게 바로 그 옛날 김대중 정부 때 온로비 사건처럼 물고 물리고 돌고 도는 양상으로 계속 갈 거라는 게 문제가 심각성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먼저 그것을 이른바 찌라시로 규정해가지고 정보지의 그 허위 호맹한 것이다 규정해버린 것이 사실은 검찰에게 굉장히 부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실을 그대로 밝히더라도 그거 봐라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어서 검찰이 지금부터라도 좀 정윤회 씨를 내일 소환한다 그러죠? 내일 오전 10시에. 네, 내일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공개적으로 소환을 하고 다른 거 똑같이 대우하고 또 청와대 그 3명의 비서관들도 다 소환해야 됩니다. 예. 지금 대리인 조사를 하고 이른바 막내격인 김춘식 행정관만 소환하고 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 그 본인의 이재만 비서관인가요? 소환했더니 뭐 대리인 조사 받았으니까 됐다고 거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대리인이 아는 것과 대리인은 그 변호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다가 들어서 알 뿐입니다. 진실을 아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본인들을 조사해서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나중에 가서 조금씩 뭐 특검 뭐 또 국정조사하면 결국 호미로 막을 일을 가리로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니까 첫 번 조사에서 첫 번 수사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잠깐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그 정기국회 마지막 날 계속 주요 법안들 처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퇴직한 공직자들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관피아 방지 법안이 조금 전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시장형 공기업 추가했고 안전감독이나 인허가 업무를 하는 공직 유관단체도 추가했고요.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 추가했고 취업 제한 기간은 지금은 2년인데 3년으로 연장했고요.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는 법무법인, 로펌, 회계법인, 세무법인 취업할 때는 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안봉근 비서관도 이 박동열 전 총장하고 잘 아는 사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러면 이 안봉근 비서관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나와서 조사를 받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안봉근 비서관하고 박동열 청장은 일단 같은 경산 출신입니다. 예. 경산 고향 출신이라서 그래서 알고 있는 사이고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에 만났더니 뭐 안봉근 비서관은 일단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하고 청와대 들어간 뒤로는 네, 만난 적이 없다는데 일단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박동열 전 청장이 안봉근 씨를 만났다 이렇게 또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일단 뭐 이런 뭐 수사를 해봐야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저도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문점들, 뭐 십상시 표현이나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났을까라는 그런 연장선에서 저도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문이 그 문건 내용이 굉장히 아주 상세하지 않습니까? 네, 모임에 직접 참석했던 사람이 거의 녹취록 수준으로 자세히 불러줘야지 그거를 쓸 수 있는 내용인데. 뭐 이정현 수석은 뭐니까 나가라고 뭐 김덕중 뭐 청장 뭐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만약에 만났더라도 안봉근 비서관이나 또는 이 김춘식 행정관이 만나서 얘기를 해줬더라도 박동열 청장한테 그렇게 자세한 내용을 다 통째로 그 내밀한 모임을 얘기했을까라는 부분은 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지들이 보면 일단 이 정보지들을 만들 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신빙성을 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사실은 뭐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정도의 정보가 물론 이분들이 이제 찌라시를 보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저도 뭐 찌라시를 그러니까 이 정보지를 계속 이제 보고 있지만 예.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만약 이게 그 전에 다른 정보지에서 이런 게 나왔다면 네. 어느 정도 소문이 돌았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돌아서 자기가 그런 걸 전달해 줬다고 한다면 사실 정보지를 보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거든요. 네. 각 정보기관이나 각 주요 기관들은 대충 다 정보지를 보는 측면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언론 쪽에서도 체크를 했고 또 소문이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소문은 이번 보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이분이 그럼 어디 찌라시 정보지에서 봤느냐 이거에 대한 일단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보지의 내용이 보면 굉장히 좀 구체적이라는 것. 예. 그거는 보면 물론 작성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과연 아무도 이런 것에 대한 초기 이야기가 없었는데 만들어질 수 있을까? 라는 데 대한 의문들을 일단 계속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 예,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아까 믿지 못하는 분들이 또 많을 거라고 하셨는데 어쨌건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정부의 법칙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